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무엇을 생각할까? 주말에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하이투자증권에서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3월 정도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설 것이다. 그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리포트로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서게 되죠. 만약에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게 되면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과연 증시도 돌아설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특히 매매 시그널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선행지수의 저점이 3월이 될 것이다. 예, 하이투자증권에서 지난 1월 18일에 1월 18일에 낸 리포트입니다. 자, 그 리포트 내용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내용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언급드리기는 어렵고 핵심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OECD 선행지수 중에서 OECD 전체 국가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배제되어 있는 신흥국 6개국, 브라질 등등등과 같은 6개국을 포함한 자체적인 이제 경계 선행지수를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OECD 전체와 6개의 이제 OECD에 포함되지 않은 6개 국가들을 더하게 되면요, 이게 거의 이제 그 이머징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지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OECD 전체하고 흐름이 비슷하게 가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뭐랄까 약간 이머징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요 지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OECD 데이터라고 해서 OECD에서 발간하는 이제 통계 페이지에 가게 되면 OECD 6NME 저 지수는 따로 없어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지수가 올해 3월에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 이후로는 미중 무역전쟁 해소,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부양책. 요 두 카드, 요즘 1월 중에 계속 나오고 있죠. 요게 이제 경기 확산 지수라는 또 다른 경기 지표가 턴업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경기 선행 지수가 3월 정도에는 저점을 찍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경기 선행 지수를 이용한 매매 로직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요, 제가 작년 9월에 2018년 9월 초에 증시 토크에서 경기 선행지수로 매매 로직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러한 글을 썼었어요. 거기서 이게 어떤 개념으로 그 매매 시그널을 냈느냐? 자, OECD 데이터, 이거 OECD 있지 않습니까? OECD의 홈페이지에 가면요, OECD 데이터라고 있는데, OECD 데이터, 요게 있는데요. 그냥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한국 경기 선행지수도 있고, OECD 선행지수도 있고, 미국, 독일, 일본 등등등 다 있어요.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구한 다음에, 자, 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돌아서면, 이때는 매도.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다가 돌아서면 매수.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얼추 봐도
지금 화면상에 주황색 선 종합주가 지수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9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2018년 가을까지입니다. 매매 흐름을 추적을 해보게 되면요. 총 15번의 매매가 있었고 이 중 13번이 수익이 났습니다. 예, 15번 중에 13번. 와, 이거 엄청난 승률이죠? 86.7%. 와, 이거 엄청난 승률입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자, 1990년에 초에 0%로 시작해서 자, 거의 한 30년간 2500%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경기선행지수 계속 RSA에 있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 경기선행지수로는 매수 시그널이 뜨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돌아서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해서 앞서 언급드린 하이투자증권의 그 리포트도 중요한 시기에 나온 리포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서 언급드릴 때 한국의 경우는 15번의 매매 중에 13번이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제 매매 횟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매매 로직이 의미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매 로직의 강건성, 강인함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일본, 독일, 미국 이런 주요 국가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백테스팅을 해봤어요. 자, 일본 같은 경우 84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독일은 88년부터 해서 2018년, 미국은 1955년입니다. 55년, 55년, 엄청난 기간이에요. 한 64년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자, 요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일본은 총 19번의 매매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12번 승. 와, 승률 63%. 연환산 수익률, 복리 수익률로 4.2%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90년에 잃어버린 30, 거의 극단적으로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증시가 폭등폭락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매우 양호한 성과를 보여줬고요.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승률 77%, 연환산 수익률 7.7%. 와, 매우 높습니다. 13번의 매매에서 10번. 와. 그리고 미국은 총 36번 중에 31번이 승률 86%, 연환산 수익률 6.1%. 제법 높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서 올랐었을 때 매수, 돌아서 떨어졌을 때 매도하는 요 전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매매 로직이요. 이게 OECD 데이터가 발표되는 시점을 만약에 M월에 데이터가 발표됐다 그러면 M월에 발표되는 게 아니고요. M+2월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11월께 지난주에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1월에 작년 11월께 발표됐고. 그러니까 요 매매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11월 거하고 종합주가지수 11월 거를 맞춘 게 아니고 실제 발표된 시점을 감안해서 2개월 뒤로 그렇게 딜레이해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실제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승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선행지수가 차후에 돌아설 때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녹록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 이 파란색 선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꾸준히 우하향하는, 아직까지도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요 근거로 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작년 초에 꺾여가지고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요 끝에 부분 한국 같은 경우 이게 하락 각도가 급하게 떨어지다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분위기가 맞는다면 이제 다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서서 하이투자증권이 3월 달에 경기 선행지수 OECD 플러스 6개국 그 지수가 3월 정도에 바닥을 칠 거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한국은 그보다 좀 먼저 돌아설 개연성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그런 시그널이 발생하게 되면요, 시장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었는데 그 비관적인 시각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부터는 비관론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시각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 추세입니다만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뭐 매매 시그널이 100% 맞는 것은 아니더라도 OECD 경기선행지수가 돌아선 후에는 자, 비관론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대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OECD 데이터, OECD 경기선행지수를 활용한 장기 매매 로직도 우리가 중요하게 참고해 볼 만한 그러한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준비하면서요, 한 두 가지 좀 달라진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는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가 눈앞에 없죠. 핀 마이크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손동작이 현란합니다. 그리고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제가 타블렛이라는 뭐 그림 그리는 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아직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글씨를 쓰거나 체크 할 때 좀 글씨가 이쁘게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하나의 큰 위안, 큰 기준, 투자의 기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제 유튜브를 매일같이 보고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언을 하나 했습니다. 10분 초반으로 끝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분 가까이 되니까 출퇴근길에 한 10분 정도 들으니까 내가 자버리더라.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포인트를 좀 짤막짤막하게 압축을 했고요. 내일 증시 토크에서도 더 함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콕콕 집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시 토크 준비한 요 타블릿 펜 기능 많이 익숙하게 적응해서요, 좋은 그림들, 글씨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